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는 처진 눈썹, 이마주름, 그리고 넓어진 이마 등의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처진 눈썹으로 인해 심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처진 눈썹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 방법이 다양한 만큼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이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처진 눈썹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부위는 이마와 눈썹 부분입니다. 이런 노화 현상으로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인상이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요. 시야를 가리고 속눈썹이 점막과 주변 피부를 찔러 시력이 저하되는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처진 눈썹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이마의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람 얼굴은 이제 상중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네. 우리 상안면, 얼굴 위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마죠. 상안면. 그래서, 네. 상안면 노화를 그냥 이마 노화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헤어라인이 후퇴합니다. 이제 이마 라인이 자꾸 뒤로 넘어가는 것이죠. 아, 네, 소위 말해 머리가 까진다고 하죠. 그렇죠. 네. 까진다고 머리가 합니다. 까진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헤어라인이 넘어가니까 갈수록 이마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나이가 오면 이마 주름이 생기죠. 이마 주름 생기고 미간 주름 생기고 또 미간에 가로주름 생기고 또 그리고 눈썹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눈썹 처지고 또 상안검, 잇눈꺼풀이 또 늘어나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상안면 노화의 가장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역시 눈썹의 위치나 모양이 얼굴 윗부분의 노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눈썹의 위치와 모양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절한 눈썹의 위치와 모양이 따로 있을까요? 네, 특별하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뭐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예전부터 어떤 미라는 관점을 이 수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다빈치의 황금 비율이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연대요. 네. 어떤 얼굴의 특정 부위와 특정 부위 사이의 간격을 1대 1.618의 비율을 유지할 때 가장 아름답다 하는 것이 이제 황금 비율의 요지지요. 이것을 눈썹에 적용해 보면은 눈썹의 전체 길이 중에서 가운데 아치를 중심으로 해서 아치에서 꼬리까지를 일러보고 그 앞쪽이 1.618의 비율을 유지할 때 가로 길이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네. 또 세로 길이, 눈썹의 세로 길이를 봤을 때 우리 눈동자가 있죠. 검은 눈동자의 길이를 일로 봤을 때 눈동자 길이 대비 아치까지 거리가 1.618의 비율을 유지할 때 그때 전후는 적절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여자 기준이고요. 네. 남자 기준은 이게 반대입니다. 아, 반대예요? 네, 남자는 아치에서 속눈썹까지 길이를 일로 보고 이 검은 눈동자를 1.618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적절하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게 서양 사람들 기준이고 그리고 어떤 고전적인 관점에서의 그 비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이 비율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개성적인 눈썹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남자와 여자의 아름답다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좀 다른데요.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치형 눈썹 그런 눈썹이 아름답다고 되게 표현하고 있고 남자는 수평 일자 눈썹을 일자형. 되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저는 메이크업을 해서 눈썹을 어느 정도 그리긴 했지만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저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괜찮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황금 비율 좀 비슷하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했는데요. 눈썹 모양은
분류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눈썹 모양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를테면은 눈썹 앞쪽 꼬리가 지켜 올라간 분들, 그 앞머리 상승형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고, 네. 또 눈썹 꼬리가 많이 올라간 분들이 있죠. 그 꼬리 상승형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앞쪽과 꼬리가 이게 수평을 이루는 그런 눈썹, 수평형 또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일자 눈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가운데가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죠. 아치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치형 눈썹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하죠. 네, 그렇죠. 네, 아치형을 가장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문신은 일자 문신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여기 좀 재밌는 것은 그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어떤 눈썹에 대한 인식인데요. 특히 꼬리 상승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동양 사람, 특히 아시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꼬리가 올라간 것을 가장 선호하지 않아요. 가장 이제 비선호하는 쪽의 그런 약간 혐오하는 스타일의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형인데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눈꼬리가 올라간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그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처진 눈썹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인데요. 네, 그렇다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관상절개라는 방법도 있고, 또 내시경을 이용해서 눈썹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눈썹 위를 바로 절개하는 방법, 또는 눈썹 아래쪽을 절개해서 미간줄을 맞추는 방법, 네. 눈썹 아래쪽을 절개해서 눈썹 올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아래쪽 방금 말씀인 그 방법과 또 우측, 측두부를 절개해서 눈꼬리 쪽 올리는 방법, 네. 아니면 보톡스나 시료를 이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상절개술 네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관상절개술이라는 것은 한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머리 안쪽을 갖다 U자 모양으로 절개를 합니다. 길게 절개를 해서 전부 피부와 근육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마에서 머릿속에서부터 눈썹까지 완전히 뒤집죠. 뒤집어서 쫙 당겨 올려요. 그러면은 당겨 올려서 남는 피부를 머릿속에서 잘라내고 이제 봉합하는 이런 방법이죠. 네. 그래서 눈썹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절개선이 일단 길죠. 절개선 주위에 일단 흉터가 생겨요. 흉터가 생기고 두 번째로 그 뒤쪽으로 감각이 일시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법을 거의 잘 하지 않고요. 잘 안 하고 요즘에는 주로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시경 이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내시경을 넣어서 확대시켜서 보면서 안으로 박리하기 때문에 박리를 좀 깔끔하게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내시경은 절개를 조금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이나 수술에 나서 뭐 탈모가 생긴다거나 감각 이상에 대한 염려가 적겠죠. 그렇지만은 내시경은 절개를 적게 하죠. 잘라야질 않죠. 잘라야질 않기 때문에 처진 눈썹을 올려서 이걸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 하는 고정에 대한 방법도 딱 고려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법을 내시경 눈썹 올림술이라고 부르는 네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눈썹이 처진 모든 환자에게 이 내시경 눈썹 올림술이 가능한가요? 뭐 굳이 안 된다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할 만한 그런 분은 없는데 단지 수술이 좀 편한 분이 있고 좀 어려운 분이 있죠. 좀 난해한 분이 있죠. 이를테면은 어차피 헤어라인 쪽에서 내시경을 넣으니까 이마 길이가 짧은 분들이 눈썹까지 거리가 짧으니까 수술하기 편하겠죠. 그러겠네요. 또 이마가 편편하신 분들. 네. 편편하신 분들이 기구를 넣기 좋기 때문에 네.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당겨야 된다고 그랬죠. 당겨서 고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마가 늘어지지 않은 분들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시경을 위한 눈썹 거상이 편한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이마가 볼록하신 분들, 흔히 말하고 짱구 이마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반듯한 기계를 넣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머릿속 안쪽, 헤어라인 안쪽을 절개해야 되는데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흉터가 살짝 보인다거나 물론 일시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머리가 이마가 많이 처지신 분들. 네. 처지신 분들은 피부가 아무래도 당겼을 때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고정할 때 좀 다른 분보다도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이마를 내시경을 통한 이마 가상술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소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다면 내시경 눈썹 올림술의 수술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학에서 일단 표시라겠죠. 네. 표시라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보초정맥. 보초정맥을 왜 표시해야 되냐면은 그 주위에 우리가 이마를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보초정맥 위치를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절개할 것인가, 절개선 위치를 표시해야 되겠죠. 절개는 대개 세 군데 절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쪽 외쪽 관자를 절개하고 두 군데, 그다음에 가운데 정중선을 절개합니다. 절개 위치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당겨서 어디다 고정시킬 것인가. 고정점을 표시해야 되겠죠. 네. 고정점은 대개 일반적 입꼬리와 등꼬리를 이은 연장선에서 모래 쪽 안쪽에 그 포인트를 잡아서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수술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마취를 해야 되겠죠. 마취는 국소 마취를 대부분 하고요. 대개 수면 마취 상태에서 국소 마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개해서 박리를 해야 되겠죠. 박리를 할 때는 되게 위축을 먼저 박리하는데 절개해서 박리하고 박리에 들어가다가 아까 말한 보초신경이 딱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박리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면신경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지나서 결국 박리 목적은 이 안화 바깥쪽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인대를 풀어주기 위해서 박리를 하는 거니까 안화를 인대를 충분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눈썹에 자유롭게 움직일 정도까지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중 가운데 쪽으로 오죠. 가운데 쪽에 와서 안압뼈 위쪽에도 충분히 인대를 풀어주고 그래서 눈썹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정도까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정중선을 통해서 우리 미간 주름을 잡는 근육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럼 미간 주름은 생기지 않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충분히 당겨서 그다음 고정점에 고정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과정은 복잡한데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효과 만족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 외측 관자 눈썹 올림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이 정중 가운데 부분을 절개하지 않고 네. 바깥쪽만을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간을 여기 가운데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미간 근육, 미간 찡그림을 제거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신경 손상이 적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이용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많이 권하고 싶은 분들은 네. 앞머리 걷는 분들. 그렇군요. 절개선이 짜고 날까봐 네. 권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눈썹이 바깥쪽만 처지신 분들, 꼬리 쪽만 처지신 분들이 좋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꼬리 쪽만 처졌으면서 앞쪽 꼬리가 처지지 않은 분들, 그리고 콧등 가름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좋습니다. 만약에 앞쪽 꼬리가 처져 있는 분들이 바깥쪽만 올렸을 때는 지나치게 꼬리가 올라가는 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답지 못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외측 관자 눈썹 올림술의 수술 방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내시경 설명한 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인데요. 단지 가운데만 절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똑같이 방법을 하면서 단지 이 바깥쪽을 절개해서 이 안압뼈 바깥쪽만 그 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개선을 통해서 앞쪽 안압뼈 위쪽까지 박리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 박리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은 안압뼈 네. 쪽에 탄탄하게 인대가 붙어 있는데 인대 박리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은 수술할 때 눈썹에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든지 수술 이후에 바로 재발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리가 중요하다. 이런 점이 다른 점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안검을 통한 미간주름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눈꺼풀, 윗눈꺼풀이 있죠? 네. 윗눈꺼풀에는 피부를 벗겨내고 나면은 그 위에 둥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그 안윤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네. 이 안윤근을 들어서 위쪽으로 딱 당겨 올리면은 이 안압뼈를 그대로 다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안압뼈가 노출된다는 것은 우리 미간 주름을 잡는 미간 주름이 원인이 되는 근육들을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간 잡히는 근육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이 시술을 진행하게 될까요? 네, 일단 미간 주름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간 주름이 있는 분들이겠죠. 미간 주름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눈썹이 처지지 않은 분들, 또 콧등 가려짐이 심하지 않은 분들, 네. 그다음에 결국은 이 절개선을 통해서 그 절개선을 가려줘야 되겠죠.
되게 결겟을 가려주는 방법은 흔히 말하는 쌍꺼풀 같은 방법으로 많이 가려줘요. 아, 예. 그래서 미간주름이 있는 분들이 쌍꺼풀을 원하고 눈썹이 많이 처지지 않았을 때 되게 이런 방법을 권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안검을 통한 미간주름 절제술의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이제 절개를 해야 되겠죠. 절개에서는 이제 상안검에 이 흔히들 뭐 쌍꺼풀 수술의 대표적인 게 쌍꺼풀이죠. 쌍꺼풀을 예를 들면은 쌍꺼풀 수술하듯이 도안을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하고 쌍꺼풀과 똑같이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까지 절개를 해요. 이 근육은 안윤근이 되겠죠. 네. 근육을 절개해서 근육을 쫙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이제 이마 쪽으로 쫙 들어 올려요. 이마 쪽 안쪽으로 들어 올리다 보면은 그 눈썹 바로 아래에 이 눈썹 주름을 잡는 눈썹 주름 근육 그 굵은 다발이 있습니다. 이 다발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다발 주위에는 우리 아나 너츠에서 나오는 저른에서 나오는 그 신경들이 그 실가닥처럼 엉켜 있어요. 자잘한 신경들이. 그래서 이 신경들을 일일이 피해가면서 포셉으로 일일이 그 근육을 약간 뜯다시피 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절개를 해줘야 됩니다. 또 이 근육 가운데에는 이 측두부 양쪽 옆 관자 쪽으로 가는 또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또 그 근육 다발 아래쪽에는 또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근육을 제거해 줘야 되고 또 근육 제거가 잘 돼야만이 또 미간줄이 접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찡그릴 때 눈썹 밑으로 내려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눈썹 내리는 근육들 그리고 이마 근육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을 완전히 절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쌍꺼풀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눈썹 위 직접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눈썹이 있죠. 눈썹 바로 위를 절개해서 그 피부를 잘라내요. 그래서 당겨서 봉합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눈썹 바로 위를 절개하니까 수술도 간단하고요. 네. 그리고 많이 잘라내서 봉합하면 되니까 눈썹 충분히 올릴 수 있고 그런 아주 간편하고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우리가 절개선을 눈꼬리 쪽에는 비교적 길게 할 수 있는데 안쪽으로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간이 있기 때문에 미간 쪽으로 절개선이 가면 안 되겠죠. 아, 그렇겠죠. 그래서 앞쪽을 많이 당겨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꼬리가 많이 처진 분들에게 좋고 또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눈썹 위를 절개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흉이 보여요. 많이 보이냐 적게 보여야 차이뿐이지 흉이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 눈썹 위 직접 절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단지 눈 꼬리 쪽에 많이 처지신 분들이 이마 주름이 있고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권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흉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 방법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안검을 통한 눈썹 고정술의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쌍꺼풀을 원하시는 분 중에서 눈썹이 처진 분들이 있어요. 눈썹과 이 속눈썹과 거리가 짧은 분들이 쌍꺼풀은 안 이뻐요. 더 어둡게 보이죠. 근데 네. 꼭 쌍꺼풀 하셔야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권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먼저 쌍꺼풀 수술할 수 도안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쌍꺼풀 하듯이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까지 절개를 해요. 그다음에 근육을 들어 올리죠. 들어 올려서 이마 쪽으로 들어 올려요. 눈썹 바로 아래까지 네. 들어 올려서 이 이마 눈썹 아래에서 머리 쪽 전두쪽을 박리를 하죠. 박리해서 눈썹을 쭉 밀어 올립니다. 네. 올리고 밀어 올린 상태에서 이마에다가 눈썹을 고정해줘요. 그러면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좀 멀어지겠죠. 네. 멀어진 상태에서 쌍꺼풀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썹 거리가 좁았던 분들이 눈썹을 넓히면서 간격을 넓히면서 쌍꺼풀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같이.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눈썹을 올리는데 좀 다소 한계가 있어서 눈썹을 많이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방법보다는 효과가 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덜 나타날 수 말씀이시죠? 있다. 그렇지만은 꼭 간격이 좁은 분들이 쌍꺼풀을 원하실 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앞서 보톡스하고 실을 이용한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네네. 보톡스를 이용한 방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눈썹이라는 것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위에서 당기는 힘과 아래 당기는 힘의 중간점,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 눈썹을 위로 당기는 힘은 이마 근육이에요. 이마 근육은 눈썹을 위로 당기고 있고, 그다음에 미간 근육은 눈썹을 아래로 당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위로 당기는 당김과 아래 당기는 힘이 있는데 아래로 당기는 힘, 즉 미간 근육의 힘을 약화시켰을 때는 눈썹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보톡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눈썹 아래로 당기는 미간 근육에 보톡스를 줌으로써 미간 근육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눈썹 올리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방법인데요. 우리 눈썹 미간 근육 같은 경우는 눈썹 앞쪽 꼬리를 당겨서 내리고 있죠. 그래서 눈썹 앞쪽 꼬리가 처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을 이용한 올림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한 방법들은 전부 박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뼈에서 이마의 조직들을 띄는 것이죠. 네. 눈 뒤에 조직을 띄어서 당겨 올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들은 전부 수술이죠.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수술 않고 눈썹만 올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네. 이런 분들에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 이마 근육 밑에는 비교적 느슨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실을 넣어서 눈썹을 올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을 올렸을 때 과연 얼만큼 당겨 올렸을까 수술 전에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헤어라인 쪽에서 양쪽의 손가락으로 이 눈썹을 들어 올려봅니다. 네. 그래서 따라 올라오는 만큼 눈썹이 올라오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 수술하는 방법은 일단 헤어라인 쪽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실을 넣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마취하고 구멍을 내서 거기다 캐뉼을 넣습니다. 캐뉼을 넣어서 실을 넣어가지고 눈썹의 앞쪽 꼬리, 가운데, 그다음 아치 부분이죠. 아치 부분 꼬리 세 군데에 넣어서 눈썹을 딱 당겨 올려서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마에 그 깊은 골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하면서 이마에 그 흔히 말하는 볼륨실이라고 하는 가는 실들이 여러 가지 꼬여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실을 넣어서 같이 이마 깊은 주름 또 미간의 깊은 주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장단점도 있겠죠? 네, 장점은 편하다는 게 장점이겠죠.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일상시보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만약에 이마가 곡선이라거나 굴곡 있는 이마라거나 아니면 이마가 피부가 얇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실이 비쳐 보인다거나 실 윤곽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처진 눈썹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지독한 숙취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숙취 예방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음주 전 우유, 두부, 고기 등 단백질 음식에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소량으로 섭취할 경우 술을 마실 때 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술을 마시는 속도를 늦추고 술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술자리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한 음주 문화로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